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2월 8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한다라는 측면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는데 이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업무방해, 허위 위조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 2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4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2019년 12월에 기소가 됐으니까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죠. 3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 이후에 지금 1년 만에 2심이 나온 것이죠. 지금 오늘 또 상고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는 거의 5년을 꽉 채울 것 같습니다. 조국에 대한 혐의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 자녀 입시 비리, 두 번째는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세 번째는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 비리입니다. 총 13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 중 8개 혐의에 대해서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보시면 아들, 딸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아들과 관련해서 첫째, 한영 외고 출결 사항을 허위로 인정받게 했다. 두 번째,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부정행위했다. 세 번째, 고려대 연세대대학원에 부정 지원했다. 네 번째, 충북대 법전원 부정 지원. 여기에 전부 조국 전 장관이 직접 또는 정경심과 공모해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 업무를 방해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영외고 출결 허위 인정. 여기에는 서울대 교수로 있으면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내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문서를 위조해서 제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출석을 인정받게 했고 고려대 연세대대학원 부정지원도 마찬가지로 허위 증명서가 동원됐습니다. 여기에 최강욱이 나오죠. 최강욱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지도 않은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서 제출한 혐의. 그래서 조국이 직접 서류를 위조하고 허위 증명서를 끊어서 이렇게 제출하고 이런 수법들이 다 동원되어서 업무 방해를 했다. 이런 혐의들입니다. 두 번째, 딸과 관련한 입시비리. 첫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역시나 인턴 증명서 허위 위조했습니다. 서류를. 두 번째,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세 번째, 동양대 표창장 위조. 네 번째, 서울대 의전원 부정 지원. 여기에 대해서 전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입시비리와 관련한 혐의는 대부분 전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역시나 정경심도 마찬가지로 공범으로 오늘 같이 역시나 유죄 판결을 받았죠. 재판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업무방해 고의로 그 실행행위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양형 조건의 변경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감찰 무마와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이 2017년 즉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일이죠. 이때 금품 수수 혐의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고 있던 유재수 씨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인데 이제 이 유재수에 대해서 하고 있던 감찰을 중단하라 이렇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역시 유죄 인정받았습니다. 세 번째, 청탁금지법 위반은 이건 조민 장학금과 관련된 것이죠. 노한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이 그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3차례 총 6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 혐의에 대해서 역시나 재판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심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이 징역 2년에 600만 원 추징금이 명령이 됐고, 자, 정경심에 대한 선고가 조금 달라졌는데, 뭐 비슷합니다. 그 1심에서는 그 공범으로 기소된 정경심에 대해서 징역 1년이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뭐 그동안 뭐 고생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감경을 한 것이죠. 자, 그렇지만 재판부 정경심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대학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서 직접 허위 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범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며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결과가 중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아들의 대학원 입시 관련 범행과 관련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또 업무방해 결과로 조 씨가 취득한 대학원 석사 학위 포기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 뭐 자기가 받은 연세대 그 석사 학위 반납했죠, 아들이. 자, 그래서 감형한다라고 이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백원우 전 청와대 그 민정비서관도 똑같이 감찰 무마 혐의로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 선고받았는데 법정 구속은 아직 안 됐습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자, 오늘 조국 전 장관 어떤 입장 밝혔을까요? 지금 황당하게도 자, 민주당에서 위성정당 만들기로 결정하면서 조국도 신당을 만든다. 지금 송영길도 신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출마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계속 그 길을 갈 모양입니다. 자, 조국 오늘 이렇게 선고받고 나온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 자, 주변에서 뭐 조국 구속, 조국 무죄 그 앞에서 역시나 계속 시끄러웠는데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서도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서 최종 판단, 즉 상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또 이렇게 말하네요. 여러 차례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사과 말씀 올리겠다. 저와 그 가족으로 인해 국민 사이에 그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들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 사과드린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쓸리고 베었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다. 역시나 또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대단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마치 거기에 희생양인 것처럼 아직도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이냐 기자가 질문했는데 뭐 즉답은 피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혀서 그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아마 나올 것 같죠? 아니 이래도 나오겠다고요? 2심까지 지금 유죄가 나왔는데 앞으로 송영길도 나오고 조국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민주당 공천,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은 정말 볼만할 것 같습니다. 무슨 감옥 갈 사람들의 어떤 글쎄요 대기소인가요?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총선 출마를 고민하는 모양인데 조국 전 장관 그 전에 슬기로운 깜빵 생활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명절 연휴가 곧 시작이 되네요.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